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이제 뭐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됐고 정말 실증이 되고 이제 상용화 직전의 단계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아마 이런 기사를 보면 태양광 풍력 발전 그 기자재 업체들 있잖아요. 네. 거기가 실제로 미중 패권에 대해서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요. 힘을 써서 중국이 짓기로 한 원자력 발전소를 취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이 취소를 시켰다고요? 공식적인 건 아닌데요. 정황상 미국이 취소를 시킨 것처럼 뭔가 보입니다. 뒤에서 네. 미국이 좀 입김 좀 불었다? 네.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 루마니아에 원전 수출을 성공을 했는데요. 미국이 이거를 저지시킨 걸로 보이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2015년에 중국 원자력 그룹인 CGN이 루마니아에 2개의 원자로를 건설해주고 운영하기로 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근데 2020년 6월 루마니아 대통령이요 이를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그 대신에 4개월 후에 이 CGN이 짓기로 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미국 원자력 회사인 에이콤이라는 회사랑 협력을 해서 2개 원자로를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루마니아에서 원래 중국 기업이랑 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냥 스톱 시키세요. 그럼 미국 기업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2020년 6월이라 그랬잖아요. 네. 2019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루마니아 대통령이랑 만나고 그 같이 민간 원자력 협력 선언도 합니다. 이런 걸로 보면, 그러니까 전후 사정으로 보면 이렇게 한 것 같은 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계약까지 다 했던 건데 네. 이걸 그냥 무산시킬 수가 있나? 아무리 그때 뭐 물론 이제 당신은 트럼프였으니까 네.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트럼프한테는 이게 뭐 중국 안 보겠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그때 당시에 또 유럽연합에서 굉장히 그 원자력 붐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처음 이제 뭐 폴란드, 체코 원자력 그 하겠다라고 좀 분위기도 좀 계속 이루고 있었었는데요. 실제로 체코에서도 중국은 안 돼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이쯤 해서요. 당시에 뭔가 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거나 뭐 뭔가 그래도 핑계를 잡는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명분을 쌓고 취소를 시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2019년이 네. 미중 패권 전쟁에 우리가 서막이라고 불리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 그게 치달합니다. 코로나19가 또 중국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대립이 한참 이렇게 됐을 때여가지고요. 충분히 특히 또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기도 했고요. 근데 아까 초반에 이야기를 할 때 수소를 네. 만들기 위해선 원전도 필요하고 네. 근데 원전을 만드는 인근에서 수소까지 생산을 하려는 니즈가 또 있고 네. 맥이 닿는 거잖아요. 네. 이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원전에서 나온 원전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거나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원전 자체에서도 수소가 나옵니다. 원전 자체에서도 네. 원자력 발전소를 하는 와중에 우리 삼중수소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발생을 하고요. 이 수소를 거르기 위해 원전에는 조그마한 수전의 장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소가 나오면 그 수소가 막 삼중수소랑 반응을 해서 뭐 H2로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그게 다시 또 물로 된다든지 뭐 여러 이렇게 그 삼중수소를 억제하는 또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원전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이 수소는 아니고요. 네.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 전기로 전기분해하는. 네. 자, 우리가 보면 원전은 대량의 전기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되게 값싸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원전 전기를 이용하면 수소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럴 수도 있죠. 계속 수전에 돌리면 되잖아. 네네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수준이 굉장히 지금 현재 미미합니다. 미미하다고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전 전기를 이용해서 수전해를 만들고 있는 나라가 성공한 곳이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1.25메가와트 규모 정도를 상용화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1.25 메가와트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시죠? 굉장히 작아 보이긴 하는데. 네. ESS로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예. 1메가와트짜리 ESS가요. 컨테이너 하나 분량이거든요. 그 정도의 그 수소 정도밖에 지금 못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소, 원전 뭐가 생각나세요? 수소, 원전 공통점. 수소와 원전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 안전? 맞아요. 되게 위험해요, 다. 원자폭탄, 수소폭탄 다 이렇게 연결해서 둘 다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때려 넣어서 무조건 대량화만 시킬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굉장히 규모를 늘리는데 조심스러운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1.25 메가와트 정도를 상용화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한 3년 정도 기술력이 좀 뒤처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험실 단위에서 200kW 정도를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부안 쪽에 2.5 메가와트 규모의 생산 기술을 가진 생산 시설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12.5 메가와트 규모의 원자력 수소를 제주도에 또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 한 3, 4년 정도 후 얘기인데요. 12.5 메가와트면 그래도 좀 큰 축이네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제주도에다가? 큰 거죠.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수소가 네. 굉장히 산성이 강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네. 황산, 염산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핵심 물질이 수소거든요. 황산 같은 게 화학식이 H2SO4입니다. H2가 딱 수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부식성이 굉장히 좀 강한 이런 소재 개발이 좀 필요하고요. 네. 수전해 같은 경우에 물에다가 전기만 넣는다고 해서 바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뭐 촉매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소 촉매 기술에 가장 필요한 광물이 백금입니다. 백금. 그렇기 때문에 백금 확보도 좀 필요하고요. 이거는 수소를 만들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수소를 가지고 스택 네. 돌려서 그걸로 발전을 할 때 자동차처럼 그때 필요한 게 백금이라는 촉매. 만들 때도 필요합니다. 만들 때도 필요해요. 네. 수전에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뭐 물로 지지면은 알아서 수전에 이렇게 수소랑 물이랑 나눠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이게 다 수소랑 산소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촉매가 많이 필요한데요. 반대 작용, 그러니까 백금이 수소를 전기로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한 촉매로 알고 있잖아요. 네. 전기로 물이나 수소를 만들 때도 반대로 또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금이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거든요. 근데 백금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러니까 그 대체 촉매 개발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촉매 기술도 잘 할 수 있게 여러 이런 촉매 산업도 우리가 더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거는요. 원자력 전기를 이용해서 대규모로 만들 수 있는 수전의 시설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전의 플랜트 능력이 조금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플랜트잖아요. 네. 플랜트는 또 금방 또 올라올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이런 그런 뭐 원전을 이용한 수소 산업이 굉장히 또 발전이 많이 될 거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플랜트를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 규모의 경제를 우리가 실증을 하는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까 안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력 전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그린 수소를 좀 만들려면 대규모 이런 원자력 발전소급에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곳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주요 장소로 호주를 선정을 해서요. 호주 쪽과 지금 원자력 전기 정도의 그런 규모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실증 단지를 현재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조금 헷갈려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린 수소라는 건 이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 쓰는 전기도 신재생 에너지여야 된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원전을 넣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논란이 좀 많고 네. 그래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에 나온 전기로 만들어야지 진짜 그린 수소다. 네. 친환경 수소다 이건데 네. 그래서 제3의 지역이 필요한 거고 네. 호주를 물색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소를 만들어 올 우리의 뭔가 발전 단지? 그렇죠. 아니 우리 만들어 올 건 아니고 네. 우리의 기술이 성공할 수 있는 거를 증명할 단지. 그냥 수출하는 겸. 네, 아니 수출 그렇죠. 기술 수출 기술 겸 수출 겸. 거기서 잘 만들어진
수소는 그 나라에 팔고. 아, 현지에다가. 가져오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왜 호주예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게 수전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자, 네. 석탄 발전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어요. 아, LNG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욕을 많이 좀 먹을 것 같잖아요. 그거는 그린 수소가 아니죠, 그러면.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찾은 것이 호주입니다. 땅덩어리 넓고 그냥 네. 태양광 쫙쫙 깔 수 있고. 네. 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사를 보면 굉장히 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게 뭔가 이제 들어간다 액션이 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호주의 실증 단지를 대규모로 좀 짓는다. 건설을 한다. 이런 게 오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됐고 정말 실증이 되고 이제 상용화 직전의 단계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게요. 호주에 만약에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간다거나 우리나라 기자재가 네. 풍력이 들어간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뭐 플랜트 업체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한다거나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원자력 수소에 대한 어느 정도 기반이 조금씩 갖춰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력 수소요? 네. 원자력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수소. 그러니까 전기는 원자력으로 만들든 재생에너지로 만들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규모 전기를 예를 들어 기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으면 우리나라 원전이 되게 많으니까 여기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그 시설에 꼽기만 하면 수소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네네네.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수소 경제가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는 뭐 첫걸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수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그게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네. 아니면 원전이냐 이걸 구분 지을 게 아니라 네. 우선은 원전을 가지고 수소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는 원전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전 옆에다가는 못 하고요. 예. 그래서 같이 이제 그냥 네. 들어갈 어차피 때부터 들어오는 전기는 똑같거든요. 전기를 이용해서 수전에만 하면 되니까 그 전기를 이쪽은 재생에너지 호주에서는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했을 때 이게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을 이용해서도 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호주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증 단지를 찾기 위해서 실제 이제 호주랑 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지에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민관 네. 함께. 민관 함께요. 근데 그럼 호주에서 원전을 지으래요? 아니요. 그러면요. 재생에너지를 깔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태양광 예를 들어 하나큐셀이 갑자기 하나큐셀 뭐 두산중공업 뭐 CS 윈드 이런 데들의 기자재들이 호주 쪽으로 막 수출이 돼가고 있어요. 맺었대요. 대규모 계약을 맺었대요. 이게 기가와트 단위로 맺기 때문에 굉장히 계약 단위가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 산업 기반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대규모 태양광을 깔든 풍력을 설치를 하든 해외에서 자재를 가져와서 해야 돼요. 네네네. 자, 우리나라가 여기서 실증 단지를 찾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무조건 국내 업체들이랑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거. 네. 그러면 이제 현지 조달이 안 되니까. 현지에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요. 네네네. 호주 로컬 기업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런 대규모로 생산 제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큐셀이라든지 뭐 CS 윈드 또 두산중공업 또 여러 그 태양광 풍력 발전 그 기자재 업체들 있잖아요. 네. 거기가 호주에 계약이 딱 된다. 그리고 호주에 갑자기 수출이 간다. 그러면 저는 이때가 우리나라도 수소 플랜트 그러니까 수전의 플랜트의 기술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시점으로 좀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 지역으로 나가는 태양광 풍력을 보면은 수소까지 보인다. 그렇죠. 어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네. 이게 굉장히 그리고 아까 처음에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해수 담수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해수 담수화가 뭐 중동 지역에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네. 아프리카 지역도 필요하고요. 네. 되게 여러 지역,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그 여러 지역에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데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그 발전 이런 송전 설비들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바로 발전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과 같은 시기에 석탄 화력, LNG 화력 좀 짓기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막 8조 원짜리 짓는 거 좀 오바잖아요, 원전. 그리고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지질학적인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고 위치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SMR이 또 세트로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한 복판에 네. 그러니까 바닷가인데 여기는 뭐 지을 게 없어요. 발전소를. 그냥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밖에 없어요. 그 나라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여기 해수 담수화 시설을 건설을 해야 됩니다. 정글을 지나가지고 여기에서 전기를 가져오기는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럼 여기 SMR까지 같이 놓으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세트로 다 같이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은 이렇게 보내면 되고요. 담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해수 담수화, SMR, 그다음에 수소 이 모든 게 거의 하나로 막 이어져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패키지로. 네. 이야, 이 이야기가 처음에 해수 담수화로 시작해서 그러려면 전기가 필요하다. 네. 발전소가 필요하다. 네. 근데 그 발전소는 원전 SMR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근데 원전 만드는 김에 그걸로 수소를 만들어 달라는 그렇죠. 니즈도 있다. 네. 근데 그러려면 그린 수소로 제대로 친환경 해야 되고 네. 그래서 태양광 풍력까지도 수요가 같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가 이야, 많이 다 이게- 엮일 수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발전 원전 SMR 수소 태양광 풍력 이렇게 이어지네. 네. 이게 되게 그 논란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게 뭐 원자력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수소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이게 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뭐 투자하실 분들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저같이 이제 뭐 기사 쓰거나 어디 뭐 분석하고 비판을 하려면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건데요. 사실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해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는 좋은 것만큼 단점도 확실한 발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학자라고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대다수의 학자, 에너지 학자들은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가 항상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덴마크나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좋은 데들은 당연히 재생에너지 쓰면 되죠. 근데 재생에너지가 안 좋은 데들까지 재생에너지를 쓰라고 하면 그 굉장히 비용적으로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바람이 덜 불고 뭐 이런 데까지 국토가 좁고 이런 데까지. 안 부는데 막 꼽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런 데들도 무탄소 에너지를 써야 돼서 이게 또 그럼 또 알리백으로 가야 되니 또 뭐 CFE로 가야 되니 이거 뭐 엄청 복잡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라는 거에서 또 기후 위기를 막아야 되는 그런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데에서 정말 필요한 게 재생에너지냐 원자력이냐 이런 진영 논리가 아니라 정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인정할 건지 아니면 진짜 자연에서 오는 에너지만 인정할 건지 요거를 좀 하루빨리 좀 정립을 좀 해야지 이런 논쟁들이 좀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갈 길이 멀긴 한데 그 진행사원 계속해서 또 연면석 기자한테 들어볼게요. 벌써 1시간이 지났네. 아, 그렇네요. 네네네. 해서 에너지의 세계 연면석 기자랑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